안녕하세요. 세계 감동실화입니다. 오늘은 미국 대기업의 한국인과 일본인 직원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영상과 광고를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대부분의 수익은 기부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대체 이게 무슨 냄새야? 여기 미국의 유명 회사에서 갑자기 코를 잡으며 소리를 치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대체 무슨 냄새를 맡았길래 회사에서 소리를 질렀을까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 거주하며 마블 코믹스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아만다라고 합니다. 지난 첫 번째 이야기에 이어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야기를 못 보고 오신 분들을 위해 짧게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마블 코믹스에서 팀장을 맡고 있고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도중 인력 보충이 시급했고 인사팀장님이 새로 뽑은 경력직 직원 2명을 소개해줬습니다. 2명의 인상 좋은 잘생긴 동양인이었고 한 명은 일본인 다이치 씨, 한 명은 한국인 준수 씨였습니다. 그렇게 2명의 새로운 경력직 직원에게 업무를 소개해주며 회사를 둘러보던 도중 땀냄새가 심한 사람이 있었고 범인은 다이치 씨였습니다. 저와 다른 팀원이 불편해하고 있었던 와중 갑작스럽게 30분 후에 정말 중요한 미팅이 잡힌 것이었습니다. 도움이 절실했는데 다른 팀원들은 바쁜지 제 눈빛을 피했지만 준수 씨가 갑자기 손들며 자기가 돕는다고 했고 다이치 씨는 불편한 눈빛으로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준수 씨와 미팅 장소를 가게 되었고 그 장소에서 저는 미팅 자료를 저장하지 못해 좌절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준수 씨가 따로 준비한 자료로 미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고 회식과 충격적인 준수 씨의 비밀이 있었는데요. 궁금하시다면 1화의 내용을 꼭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회사에 출근하며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오늘 아침 다른 날과 비슷했습니다. 무더운 날씨,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그로 인한 북적이는 뉴욕의 아침. 하지만 2명의 경력직이 오고 나서부터 오늘도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어쨌든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기도 했고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이었죠. 사실 어제 회식으로 인해 일을 조금 빨리 마쳤었거든요. 그렇게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의외로 제가 가장 늦게 출근한 것을 확인했고 팀원들에게 인사하며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아니 대체 이게 무슨 냄새야? 어제의 그 냄새가 여전히 사무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다이치 씨의 땀 냄새였죠. 그때 제 동료 중 한 명인 제시카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만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제시카. 무슨 일이에요? 제시카는 주변을 살펴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다이치 씨 냄새 때문에 정말 일하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좀 해주실 수 없나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혹시 제가 방법을 하나 제안해도 될까요? 제시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떤 방법인데요? 제가 가져온 향수를 살짝 뿌려보는 건 어떨까요? 냄새를 중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직원의 개인적인 문제에 이렇게 개입하는 것이 옳은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다른 팀원들의 업무 환경도 고려해야 했죠. 좋아요, 한번 시도해봐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해주세요. 제시카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다이치의 자리 주변에 살짝 향수를 뿌리는 모습이 보였죠. 그러나 결과는 9.11 테러 이후 제 인생 최고의 특급 테러였습니다. 향수 냄새와 땀 냄새가 섞이면서 더욱 역겨운 냄새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어요. 대박! 이게 대체 무슨 냄새야? 라며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재빨리 상황을 수습해야 했습니다. 다이치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죠. 다이치 씨, 죄송하지만 오늘 업무 파악 겸 외근을 나가보면 어떨까요? 어제 능력평가를 확인해본 결과 다이치 씨는 외근 업무가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다이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외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준수는 어제 다트게임에서 이겨 얻은 1시간의 휴식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 휴게룸에서 차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고 있죠. 다른 팀원들은 준수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제의 회식에서 다트 던지기로 항상 1등을 하던 팀장을 상대로 처음으로 팀원이 1등을 하며 받아낸 꿀같은 휴식권이었거든요. 그 모습을 본 다른 팀원들은 부럽다며 다음에 준수 씨에게 다트를 배워봐야겠다고 얘기를 나누던 동료의 말을 다이치 씨가 들었습니다. 그러자 다이치 씨는 준수 씨를 노려보며 원래 자기가 쉬었어야 했다며 주목받는 준수 씨를 노려보고는 다시 외근 준비를 했습니다. 준수의 휴식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갑자기 사무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이 오신대. 왜 갑자기 오시는 거지?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사무실에 들어오셨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소식이 있어 직접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사장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어제 있었던 중요한 미팅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성과였더군요. 특히 새로 오신 준수 씨의 활약이 대단했다고 하더군요. 사장님은 준수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수 씨 어디 계신가요? 준수는 막 휴식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던 참이었습니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죠. 아, 네, 여기 있습니다. 사장님은 환하게 웃으며 준수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준수 씨. 첫날부터 이렇게 큰 성과를 내다니 말이죠. 회사에 큰 도움이 되셨어요. 그리고는 봉투 하나를 꺼내 준수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작지만 회사에서 드리는 특별 격려금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그 순간 다른 팀원들은 깜짝 놀라 어쩔 줄 몰랐죠. 그도 당연한 것이 사장님이 직접 오셔서 아무리 경력직이라지만 첫날 미팅을 잘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격려금을 직접 주러 온 역사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동료들의 부러움과 다이치 씨의 질투의 눈빛을 받으며 준수는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제가 이런 걸 받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장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받으셔야죠. 그리고 팀 전체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이나 다음에 퇴근 후 저녁 회식 비용으로 사용하세요. 그러면서 사장님은 저에게 법인카드를 건네주셨습니다. 아만다, 이건 한도가 더 높은 카드예요. 좋은 곳에서 맛있는 식사하세요. 저는 감사 인사를 전하며 카드를 받았습니다. 사무실 전체가 기쁨에 들떠 있었죠. 사장님이 떠난 후 모두가 준수에게 모여들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준수는 갑작스러운 관심에 조금 당황한 듯 보였지만 겸손하게 인사를 받았죠. 다들 고마워요. 하지만 이번 성과는 저 혼자가 아닌 팀장님 그리고 다른 팀원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라며 준수 씨의 말에 모두가 감동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한 구석에서 이를 지켜보는 차가운 시선이 있었죠. 바로 다이치 씨였습니다. 그때 저는 화장실로 가던 다이치를 보았고 일본어로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일본어를 잘 몰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좋지 않은 말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근 준비가 쉽지 않은가 하며 생각했고 일단은 그냥 지켜보기로 했죠. 잠시 후 준수 씨가 자리에 일어나서 사무실을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화장실에서 화내는 소리가 들려 바로 화장실로 가보았습니다. 순간 저는 내가 보고 있는 장면이 맞는가 하며 눈을 비비고 봤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평가가 가장 좋은 이사님이 다이치 씨에게 화내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청소도구 때문에 이사님이 피해를 입었고 다이치 씨에게 뭐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이사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사님, 무슨 일이신가요? 라고 말했고 이사님은 아만다. 여기 있는 다이치 씨, 당신 팀원 맞죠? 똑바로 교육시키세요. 라며 저에게 호통치고 가셨고 거기에는 준수 씨와 다이치 씨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둘 다 불러서 이야기를 나눴죠. 저는 비어있는 미팅룸으로 장소를 옮겼고 거기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대로 말하라고 말이죠. 만약 거짓말을 할 시 퇴사당할 각오하라며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이치 씨는 사실 준수 씨가 업무 능력과 더불어서 주변 사람들의 칭찬, 그리고 주목받는 게 싫었다며 질투를 해서 화장실 바닥을 미끄럽게 넘어지게 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준수 씨가 아닌 이사님이 피해를 보신 상황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는 정말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고 준수 씨도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침묵으로 지금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다그치기보다는 이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이 상황도 상황이지만 다이치의 냄새로 다른 팀원에게 피해가 되어 업무 효율이 극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이치 씨에게 지금 빨리 외근을 나가고 그대로 퇴근하세요. 그리고 준수 씨를 향한 질투는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다음에 3명이서 다시 이야기합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이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죠. 팀의 화합을 위해서는 무언가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때마침 사장님이 주신 법인카드가 생각났고 조만간 회식을 하며 팀원끼리 오해를 풀고 단합해야겠다며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다이치가 출근했을 때 저는 그의 냄새가 조금 나아졌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었죠. 저는 화장실 사건보다 이 냄새 사건을 우선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이치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며 다이치 씨를 불렀습니다. 다이치는 불안한 표정으로 제 사무실로 따라왔습니다. 다이치 씨, 사실 처음 온 날부터 지금까지 다이치 씨 몸에서 땀내새가 심하다는 것을 아시나요? 라는 물음에 다이치 씨는 잘 모른다며 답을 했습니다. 어이가 없던 저는 다이치 씨에게 냄새가 너무 심해서 저를 비롯해 다른 팀원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혹시 샤워는 하시나요? 라는 물음에 다이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씻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냄새가 나는 걸까요?
실례가 안 된다면 언제 샤워했는지와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라는 물음에 다이치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샤워를 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덥다 보니 매일 빨래를 해야 했고, 어차피 집에 가면 바로 씻으니 집에 가자마자 바로 화장실에서 샤워를 합니다. 라고 말했고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아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씻으면서 옷을 같이 세탁하나 보군요? 라는 물음에 다이치 씨는 그야 당연하죠. 근데 물의 양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 옷을 입은 채로 샤워를 하고 물기를 짜서 말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빨래도 해야 하고 몸도 씻어야 하니 일석이조죠. 라는 정말 충격적이고 정신나간 말을 듣게 됩니다. 저는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산타 할아버지가 아닌 부모님이 줬다는 사실 이후로 가장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혹시 원래 일본인은 옷을 입은 채로 샤워를 하나요? 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뭐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옷은 따로 세탁기로 빨아야 하고 완전히 건조시켜야 해요.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당장 버리세요. 라고 말하며 그리고 지금 당장 집으로 가시고 가는 길에 새 옷을 사고 집에서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출근하세요. 라는 말에 다이치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이치 씨는 회사를 잠시 떠나 집으로 갔고 팀원들은 환기를 시키며 드디어 살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3일째 그 지독한 땀 냄새는 정말 지옥이 따로 없었거든요. 퇴근하면 옷을 입은 채 샤워를 한다는 사실은 다른 팀원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앞으로 중요한 프로젝트를 같이 할 팀원인데 그런 치부까지 다른 팀원에게 말한다면 앞으로의 프로젝트에 큰 영향을 미치게 뻔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그 충격적인 사실을 일단은 감추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려는 준수 씨에게 얘기 좀 하자며 근처 조용한 펍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대화를 나눠야 할 것 같았거든요. 다행히 준수 씨는 약속이 없어서 같이 조용한 펍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조용한 펍의 문이 열리고 다행히 조용한 구석 자리가 비어 있어 거기로 자리를 옮겼고 우리는 간단한 음식과 맥주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을 꺼냈죠. 준수 씨, 오늘은 팀장으로서가 아니라 동료로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일 어떻게 생각하냐며 준수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준수 씨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국과 일본은 사이가 좋지 않다. 그래서 저는 처음 다이치 씨가 일본인인 걸 알고는 솔직히 좋은 감정이 없다. 그렇다고 나쁜 감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다이치 씨가 그렇게 저를 싫어하는지 몰랐다며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준수 씨에게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냐고 했습니다. 다이치 씨와 함께 할 수 있을지 혹은 준수 씨가 다른 팀으로 갈지 등등 여러 가지 준수 씨의 생각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준수 씨는 일단 다이치 씨와 제가 다른 팀으로 가는 걸 원치 않는다고 했고 되도록 내일 저희끼리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게 어떻겠냐며 이 상황을 최대한 빠르게 진정시키고 프로젝트에 몰두하고 싶다는 의견을 말했습니다. 솔직히 준수 씨가 능력이 좋지만 다이치 씨도 다른 직원 대비 나쁜 편은 아닐 뿐더러 냄새만 빼면 좋은 직원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업무적인 말을 마무리하며 개인적으로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사적인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나는 준수 씨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부하 직원이지만 능력도 있었고 나를 위기에서 구해준 마블의 히어로 느낌이었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잘생기고 몸도 좋았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저는 준수 씨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궁금한 게 있어요. 첫 번째 날의 질문을 이어서 하고 싶어요. 다음에 답해준다고 하셨죠? 오늘 답해주면 어떨까요? 준수 씨가 그래머시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이죠. 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정 형편이 꽤 넉넉한 편이에요. 아버지께서 한국에서 알만한 기업을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유명 대학 교수세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와, 그렇군요. 그런데 왜 이렇게 먼 미국까지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준수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항상 만화를 그리는 게 꿈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반대하셨죠. 제가 회사를 물려받기를 원하셨거든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저를 밀어주셨어요. 그래서 한국의 만화 관련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우연찮은 기회로 마블로 오게 됐어요. 그렇군요. 정말 대단해요, 준수 씨. 자신의 꿈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멀리까지 오다니. 준수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 덕도 있지만 솔직히 반대하는 아버지 덕에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대기업을 다니며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 이미 많은 재산을 모아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뉴욕의 그래머시 지역에 거주할 수 있었죠. 저는 준수 씨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겸손함과 능력, 그리고 열정이 더욱 빛나 보였죠. 더군다나 잘생긴 외모까지 누구나 이상형으로 느낄만 했습니다. 이미 저희 회사에서는 사장님 덕분에 주목을 받았고 거기다가 잘생긴 외모까지. 그래서 많은 여직원들이 준수 씨 이름을 거론하고 있었죠.
정말 대단해요. 흔히 말하는 부잣집 아들인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성장하는 모습 정말 대단합니다. 라고 말하자 준수 씨는 조금 당황한 듯 했습니다. 아니에요, 팀장님. 저도 부족한 점이 많아요. 다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할 뿐이죠. 우리는 맥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준수 씨의 큰 키, 잘생긴 외모, 운동으로 다져진 몸매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업종 특성상 대부분 안경 끼고 구부정한 허리에 뚱뚱하거나 빼빼 마른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잘생긴 외모와 키는 둘째치고 탄탄한 몸은 어떻게 유지하냐며 물었죠. 그러자 준수 씨는 사실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용이에요. 일할 때 집중력도 높아지고요. 팀장님도 운동 추천드립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준수 씨에게 점점 더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겸손함과 열정, 그리고 따뜻한 성격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문득 저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준수도 나에게 호감이 있는 걸까? 우리 둘이 이렇게 편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면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저는 재빨리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지금은 팀의 화합이 더 중요한 시기였죠.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펍에서의 대화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준수 씨, 내일 다이치 씨와 함께 이번 사건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라고 말하자 준수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우리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다이치 씨와 준수 씨와의 대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걱정되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인사팀에서 긴급 연락이 왔죠. 아만다 팀장님, 큰일 났습니다. 팀장님의 팀원 누군가가 회사 기밀 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포착됐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대체 누가 말이죠? 그리고 어떤 정보인데요? 우리가 개발 중인 새로운 캐릭터와 스토리라인이에요. 경쟁사에 넘어간 것 같아요. 저는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어제의 하루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범인과 정확하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노출된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했죠. 저는 인사팀에게 알겠다며 지금 즉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회의를 소집했고 팀원을 전체 모았습니다. 그리고 인사팀에 연락받은 내용을 전달했죠. 여기 있는 누군가가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외부에 유출시켰다. 누가 그랬는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했는지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자기가 하지 않았다며 다들 억울해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도 범인이 밝혀지지 않자 어쩔 수 없이 나는 보안팀을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마블의 보안팀은 일을 정말 잘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아마 보안팀이 온다면 각자의 컴퓨터와 CCTV를 돌려보며 누가 어떤 컴퓨터에서 자료를 빼돌렸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이윽고 약간의 시간이 지나자 보안팀이 왔고 컴퓨터 점검과 더불어서 CCTV 검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범인이 밝혀지겠죠. 그렇게 얼마 후 보안팀에서 범인을 찾게 되자 보안팀장은 우리가 모여있는 회의실에 와서 범인을 말해주게 되었습니다. 그 범인은 다이치 씨였습니다. 보안팀장의 입에서 범인이 밝혀지자 모두들 다이치 씨에게 시선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이치 씨에게 물었습니다. 다이치 씨. 라고 제가 차갑게 다이치 씨를 부르며 이어서 말했습니다.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죠? 다이치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갑자기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그저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야. 다 너 때문이야. 김준수. 라며 도리어 준수 씨에게 소리쳤죠. 그의 고백은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질투와 분노가 이렇게 큰 비극을 낳을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그리고 저는 다이치 씨와 1대1 면담을 했습니다. 자세한 속사정을 들어보니 준수 씨와 같이 팀에 발령받고 나서 자신과 너무 비교가 됐다고 했습니다. 미팅에서 공을 쌓았고 회식에서도 다른 팀원과 잘 어울리며 게임도 1등했고 게다가 사장님이 직접 포상과 칭찬으로 인해 다른 팀원에게까지 준수 씨 이야기와 칭찬받는 것이 부러웠고 비교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이치 씨는 만회해보고자 다른 팀원들이 퇴근한 사이 몰래 컴퓨터에서 중요 정보를 복사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경쟁회사에 공개하려던 것이 아닌 집에서 자기 스타일로 바꾸며 더 좋은 결과를 내서 인정받을 계획을 세웠다고 했죠.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의 어리광을 들어주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지금까지의 행동으로 봐서 다이치 씨의 하는 말을 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경쟁회사에 공개한 게 아니라고 했지만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었죠.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어쨌든 다이치 씨와의 면담은 끝냈습니다. 지금 다이치 씨를 붙잡고 얘기해봐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죠. 이제 우리 팀은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고
팀장의 직급으론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즉시 이사님에게 면담을 요청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어 이사님께 연락을 드렸죠. 이사님, 죄송합니다. 아시다시피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바로 뵐 수 있을까요? 이사님은 제 목소리의 심각성을 느끼셨는지 바로 승낙하셨습니다. 10분 후에 내 사무실로 오세요. 저는 준수 씨에게 부탁했습니다. 준수 씨, 다이치 씨를 감시해주세요. 절대 혼자 두지 마세요. 화장실도 혼자 가선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말했고, 준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이치 씨 곁을 지켰습니다. 이사님 사무실로 향하는 동안 제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지 고민했죠. 이윽고 이사님의 사무실에 도착했고 이사님께 상황을 설명하자 그분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며 말했습니다. 아만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회사의 미래가 달린 프로젝트였는데 말이죠. 저는 고개를 숙이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사님. 어쨌든 제 관리 소홀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사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예요. 우선 다이치 씨가 자료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져갔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이치 씨의 처분은 그 다음으로 하죠. 정말 다이치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적당한 처분을 내리면 되고 만약 스파이라면 법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 아만다 씨의 프로젝트 팀은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자 저는 결연한 의지를 담아 대답했습니다. 네, 이사님.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이사님은 깊은 생각을 한 후 결심한 듯 말씀하셨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프로젝트를 급하게 진행할 것이 아니라 천천히 장기 프로젝트로 치밀하게 진행하자고 했고 이어서 이사님은 프로젝트의 성공과 혹시 모를 유출을 확인하고자 6개월 정도 땡땡으로 직접 가는 것이 어떻겠냐? 며 갑작스러운 제안을 주셨고 잘하고 돌아온다면 다음 인사 시즌에 진급을 보장하겠다. 라는 이사님의 충격적인 제안을 하셨고 감사하다며 갑작스럽기도 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겠다며 인사를 드리고 이사님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깊은 고민에 빠지며 팀으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땡땡으로 6개월이나 가야 한다니. 이럴 수가. 라며 많은 생각을 함과 동시에 사무실로 돌아와 팀원들을 회의실로 모았는데요. 그 후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과연 어떤 충격적인 말을 했을까요? 나머지 이야기는 3부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미국 대기업에서 겪은 한국인과 일본인 이야기 2편이었습니다. 사연의 스토리가 너무 길어서 여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감동 가득한 하루 되세요.